안녕하세요. 마스터 IB 경제 담당 이세진 선생님입니다. 별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2025년 시험 패스 페이퍼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중에서 나름 학생들이 아마 이 세트 선택했겠다 이렇게 제 생각에 확률이 가장 높은 애로 선별을 해가지고 오늘은 10점짜리 페이퍼 1 SL 문제 하나랑 15점짜리 HL 문제 하나를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야 되는 아웃라인 위주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제 샘플 에세이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냥 나는 샘플 에세이만 보고 싶다 하면은 영상 맨 끝으로 가셔서 그냥 에세이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해설이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 넣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Macroeconomics에서 10점짜리 SL 문제 Explain how the Lorenz curve diagram may be used to measure the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이 문제부터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definitions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관련된 용어들의 이제 정의들이 나와야 되니까 질문에 있는 단어들 혹은 용어들이 당연히 여기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distribution of income, the way a country's total income is shared among its individuals or households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Lorenz curve,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within an economy.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그럼으로 로렌즈 커브에서 지니 코에피션트까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컨텍스트를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인트로는 이렇게 토픽에 있는 distribution of income이랑 로렌즈 커브 두 가지만 데피니션을 주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쁘게 그리지는 못했는데 바디 1에 등장해야 되는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로렌즈 커브로 그려줘야 돼요. 그럼 조금 복습을 해봅시다. Y축에는 cumulative percentage of income, 국가 이제 인컴의 퍼센트로 나오시면 되고 X축에는 cumulative percent of population이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서 항상 무조건 이제 중간에 선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시험이 아니었으면은 빨간색으로 이걸 해주고 이제 나머지 뭐 actual inequality 보여주는 로렌즈 커브들을 색깔을 다르게 하면 좋겠지만 시험 때는 이제 우리가 colored pen 못 쓰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일단 다 같은 색으로 조금 되어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중간에 무조건 45도로 이렇게 딱 나오는 perfect equality line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perfect equality line이 왜 perfect equality line이냐면은 여기서 아무 점이나 찍어도 이 cumulative percent of income이랑 cumulative percent of population을 딱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주는 거는 60% of the population earns 60% of the nation's income. 이렇게 돼서 여기 찍었던 거 아무 데나 찍어도 똑같아요. 여기 찍으면 뭐 90% of the population would earn 90% of the income. 그 숫자는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얘네 퍼센트가 이 perfect equality line에서는 똑같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ctual inequality를 보여주는 Lorenz curve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Lorenz curve는 이렇게 바나나처럼 outward shift를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perfect equality랑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population일 때 똑같이 이렇게 60%일 때 이번에는 60% of income이 아니죠. 이랬으면은 there's no inequality in the economy. 근데 이제 30% of income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that would show that the 60% of the population is earning only 30% of the total income in the economy. 근데 중요한 거는 질문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에 change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만약에 이 바나나 커브가 하나만 있고 어떠한 change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깎일 위험이 아주 큽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before change 하나, after change 하나로 이렇게 해줘요. 저는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inequality가 더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를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60% of the population이 원래 30% of the income을 벌었는데 there's more inequality in the economy so the 60% of the population ends up earning only 10% of the total income in the economy. 어쨌든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perfect equality 하나, 바나나 커브 하나, 또 바나나 커브 하나 그리고 화살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explanation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다이어그램이랑 여기가 사실 답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는데 일단은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방금 말했던 거를. Line of perfect equality가 있고 거기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cumulative 60% of the population earns a cumulative 60% of the country's income. population과 인컴이 같아야 돼요. 그 뒤에 바나나 커브 1이 나오죠. Actual inequality before the change. 똑같은 60% of the population인데 얘네가 이번에는 30% of the income을 벌음으로써 inequality를 보여준다 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change를 해야 되죠. 그래서 outer shift of the Lorenzo curve, see this arrow. 그렇게 됐을 때 it's the same 60% of the population now earning only 10% of the country's income. 그럼으로써 이것은 greater inequality in the country or the economy를 보여준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주면 좋아요. 로렌츠 커브가 어쨌든 간에 line of equal, perfect equality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inequality가 더 커지고 그리고 Gini coefficient도 이제 inequality가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제 equal 해질수록 0의 점수가 가까워지고 그래서 the further the Lorenzo curve is from the line of perfect equality, the greater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country and the closer the Gini coefficient to 1. 이렇게까지 정보를 넣어주면은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제 생각에 10점 만점에 웬만하면 10점은 이미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좀 특이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토픽에다가 필요한 모든 걸 적어도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B로 넘어가서 남은 모든 거를 B에 다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마 A에서 조금은 한 문단 정도 더 넣어주고 그 뒤에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위에까지 메인 리스폰스인데 그 뒤에 아마 시간이 남을 거기 때문에 뒤에 살짝 이렇게 evaluation conclusion까지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몇 가지 정보들 그냥 이제 참고하면 좋다. kind of depends on contextual information 위주로 나오면 되는데 일단 로렌츠 커브는 그래가지고 좋다. Because it allows that clear visual comparison of inequality after changes in distribution of income. 이게 눈으로 딱 보이게 제시를 해준다는 점에서 clear comparison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지니 코에피션트랑 로렌츠 커브는 형제입니다. 얘는 떼놓을 수가 없는데 로렌츠 커브를 통해 가지고 지니 코에피션트를 구했을 때 이게 이니퀄리티를 국가들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다. 뭐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0.63,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니퀄리티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점수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게 비교가 가능하고요. 리미테이션도 아주 간략하게 조금 적어주면 좋아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는 이니퀄리티가 왜 변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네, 그 이유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it just shows the outcomes of the inequality. So it cannot explain why. 두 번째로는 absolute income level을 못 보여주고요. poverty도 못 보여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거의 지니 코에피션트가 막 0.01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뜯어보니까 모두가 가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확실한 이게 결국에는 이제 relative한 term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하면은 굉장히 equal하게 나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빈부격차는 이게 꼭 소득격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산격차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로렌츠 커브만으로는 wealth inequality를 못 보여준다. 라고까지 하면은 사실 여기 비상용 문단까지도 잘 완료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sample essay based on the outline은 나중에 맨 뒤에 나오니까 영상 나중에 넘겨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다음 거 15점짜리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HL 문제입니다. 그래서 using real world examples, discuss the consequences for an economy of a depreciation of its exchange rate. 15마크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도 훨씬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real world example도 하나 혹은 그 이상 나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인트로에는 여기에 또 중요한 definition들이 나오는데 크게 별게 없죠. 일단은 exchange rate는 the price of one currency expressed in terms of another currency. 그 다음에 물론 질문에서는 depreciation만 물어보지만 사실 뭐 하나만 depreciation만 얘기하고 appreciation 얘기 안 하는 것도 좀 웃기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도 않고 그냥 같이 해주는 거예요. depreciation이라면은 fall in the value of a currency in a floating or managed exchange rate system. appreciation 하면은 a rise in the value of a currency. 중요한 거는
이해해줘. 왜냐하면 Fixed Exchange Rate 시스템에서는 용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Floating 혹은 Managed에서는 가치가 내려갔을 때 Depreciation이라 부르고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Appreciation이라 부른다 라고 해주면은 잘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제가 이제 Thesis를 추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Discuss라는 게 나오면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 내 에세이는 이런 것들 얘기할 거야 이렇게 간략히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뒤에 있는 문단들을 읽을 때 이발리에이터 입장에서도 훨씬 그게 좋아요.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글을 보면 되는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 문장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가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So I usually recommend placing a thesis if possible. Anyways, 당연한 얘기는 이렇게 나오죠. Depreciation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렇게 일단 깔아주는 거예요. Depreciation of the exchange rate of a country can have... whoa. 여긴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 이거 잠깐만요. currency. 아이고. 죄송합니다. Of a currency can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economy. 했으면은 thesis,까지 끝입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그램이 잘렸네.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은 이 뒤에 body 1에서는 가장 큰 영향이 일단 생기는 게 무조건 net trade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depreciation이 있으면은 exports increase and imports decrease. 근데 그 논리를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exports가 그냥 increase 한다 이러고 끝나면은 점수 무조건 깎여요. 어느 정도는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It's not about mentioning things. I mean, mentioning things is important, but you always have to move on to explaining them as well. And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idea that you're presenting, sometimes you'll need to explain shortly, like this case, or sometimes you would really need to just explain in depth.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포인트가 5개더라도 그 중에서 중요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여기는 거, 정말 경제에 영향이 어마무시하다 싶은 거는 길게 적어줄수록 좋아요. 근데 요거는 뒤에 어차피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어서 간략히 적었는데 Exports become relatively cheaper for foreigners. 그래서 증가를 한다. Imports는 반면에 relatively more expensive for domestic firms and households. 그래가지고 imports는 오히려 내려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J-curve가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L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그램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Y축에는 우리가 trade balance를 하고요. X축이 이번에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X축은 되게 쉬워요.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trade balance가 뭐 surplus에 있냐, deficit에 있냐 이것도 꼭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J-curve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marginal cost curve랑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를 이게 보여주냐면은 처음에는 단기적으로는 depreciation 있으면 위에 논리대로 어딨어 임포트가 줄고 엑스포트가 늘면서 원래 트레이드 밸런스가 서플러스로 향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오히려 데피시트이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 다시 서플러스로 갈 수 있어요. HL에서만 배우는 건데 조금 복습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임포트의 value effect는 바로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depreciation이 있으면 원래 임포트가 비싸지거든요. 그거는 즉시 경제에 반영이 돼요. 반면에 엑스포트가 싸지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volume effect인데 уп스 여기 또 실수했네요. 와우 아이고 이거는 volume effect입니다. 에세이에서는 아마 실수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엑스포트의 volume effect는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몇 가지 요인들도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Existing contracts가 일단 바로 못 바뀌어요. 수출을 할 때 막 이제 바로바로 거래를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개월 가는, 앞으로 1년 가는 우리는 이 정도 가격에 픽스 해가지고 이 정도 볼륨을 들여오겠다.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게 계약 조건을 바로바로 못 바꾸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임포트가 비싸졌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체를 찾지는 못해요.
내가 초콜릿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맨날 수입산 초콜릿만 먹다가 갑자기 바로 국내산 초콜릿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국내산 초콜릿도 종류가 많고 내가 이제 수입산으로 먹던 그 취향과 딱 맞는 국내산 초콜릿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어쨌든 간에 컨섬션 패턴을 바로 바꾸지를 못해요. substitute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So 이런 영향들 때문에 처음에는 trade balance worsens.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이 결국에는 새로 체결이 되면서, 그리고 소비자들 또한 컨섬션 패턴을 바꾸면서 대체물을 찾고, 엑스포트가 나중에는 결국 볼륨 인크리스를 할 수가 있고, 임포트는 대체품을 찾으면서 볼륨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트레이드 밸런스가 오히려 좋아지게 된다. 금상첨화로 마지막에 Marshall Lerner Condition까지 언급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이게 그 가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exports의 PED랑 그리고 imports의 PED를 둘 다 합했을 때 이게 elastic해야 long run improvement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inelastic 하면은 이렇게 J-curves에서 보이는 것처럼 over time trade surplus로 가는 게 아니게 돼요. So it's a good thing if you could mention this in one sentence. 이게 합해가지고 PED가 1 넘을 때만 이런 long run improvement in the trade balance를 볼 수 있다. 해주면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완료. 자, 그 다음에 body 2에서는 이제 aggregate demand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다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방금 위에서 다 설명을 했다시피 결국 net trade 측면에, net exports 측면에서는 이게 좋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exports가 결국에는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net trade가 AD의 컴포넌트라는 걸 얘기해주면 좋으니까 AD는 CIGXM이고 거기서 이 XM, net exports는 exports 빼기 imports이다. 그래서 depreciation이 있으면은 net exports가 늘어나가지고 AD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은 너무 아쉽고요. 그 뒤에 있는 경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측면의 영향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레이블링 꼭 이용해서 YFE에서 Y1으로 아웃풋 늘어나는 거랑, 그리고 PL1에서 PL2로 price level 늘어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아웃풋이랑 unemployment는 반대 관계죠. 그래서 아웃풋이 늘면은 firms hire more workers, so employment increase, or you could say unemployment falls. 끝.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만점을 향해 달려가는 샘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문단이 또 나옵니다. balance of payments 측면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CA가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current account에는 두 개가 있어요. net trade랑 net income이 있는데, net trade in goods and services 플러스 factor income from abroad minus factor income sent abroad or paid abroad. 이거는 좋아집니다. 당연한 거죠. exports가 많아지고 imports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CA에서 net trade가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니까. 자, CFA 얘기도 이게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이 capital account and financial account 다 따로따로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쳐가지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capital account가 결국 balance of payments 0.1% 이하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보통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데,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묶어서 CFA로 얘기를 하고, cross-border purchase and sale of assets, mostly financial assets in the financial account. 어쨌든 간에 여기의 영향은 불확실합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자니 좀 그렇고, 한 가지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depreciation이 있었는데 이후에 다시 이게 커런시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 왜냐면 아니면 트레이드 때문에 성장이 엄청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인베스터들이 더 들어오겠지만, 반대로 depreciation이 일어났는데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다 자기 돈을 빼겠죠.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capital outflow가 가능성이 있다. 자, 바디 4가 정말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에는 전체적으로 다 장점이잖아요. 장점. 좋은 영향들만 쫙쫙쫙쫙 나왔는데, 이제 바디 4에서 우리가 단점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단점들 봅시다. 일단은 imports fall or the price of imports increase라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위에 언급은 했었죠. 얘를 가지고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건데, import price가 올라가면서 import inflation or imported inflation kind of doesn't matter. 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만약에 이제 내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goods and services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raw material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cost of production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갔으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핸드폰을 만들려고 뭐 실리콘이나 구리나 뭐 다양한 그런 금속 같은 것도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하는데 금속 값이 올랐으면은 삼성의 cost of production도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cost push inflation으로 생길 수가 있다. 다이어그램까지는 제가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뒤에 real life example과 evaluation까지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그나마 위에 그 다이어그램까지 했던 J-curve라든지 아니면은 ADAS보다는 마이너한 영향 같아서 다이어그램을 제외하고 설명만 넣었어요. 어쨌든 간에 cost push inflation이 있으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real income이랑 purchasing power이 줄어든다 라고 언급해주고, 그리고 cost push inflation 자체가 stagflation이잖아요. 이게 되게 심화되면은. 그래가지고 아웃풋이 SRAS가 줄어들면서 아웃풋이 줄어들고 unemployment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생기는데 아웃풋은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애초에 stagflation 자체가 economic stagnation plus inflation이기 때문에 그 점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real life example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건데 어느 스타일로 해도 여러분들은 다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적고 어떻게 보면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 real life example을 하나로 in-depth로 가줘요. 근데 some people prefer to provide a very brief real example per point.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겐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2022년 일본을 저는 real life example로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때 2022년 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 상승을 할 때죠. 일본은 원래 근데 그때 항상 반대로 가요.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릴 때 혼자 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그렇게 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생기면은 일본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막 한국에도 그 막 야 엔화 싸다 지금이 여행 갈 때다 막 이런 말들 최근에 이제 막 최근 올해는 아니고 들어보셨던 적이 있죠. 그게 이때 있던 그런 금리 격차 때문에 벌어졌다고 봐도 되는데 어쨌든 Japanese yen 이때 depreciated sharply because of US Fed rate hikes. 그쵸? 미국에 있는 그 중앙은행 이제 Federal Reserve라고 부르는데 걔네가 금리를 막 4.5%까지 올리는데 이제 일본은 그러지 않았고 거의 near 0% interest rate. 금리 격차가 4.5%씩 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엔화가. 그냥 긍정적인 임팩트로는 cheaper exports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워요. real world example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엑스포트하는 그 일본 기업들까지 언급을 해주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에요. 당연히 수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요타나 아니면 소니 같은 export oriented firms는 higher overseas revenue가 생겼고 그러면서 일본에는 이런 수출이 강력하게 되면서 AD 부스트가 생기고 CA surplus로 이미 이제 가게 되었고 트레이드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네게티브 임팩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임포트 코스트가 다 높아져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랑 식량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cost push inflation이 생겨서 3% CPI까지 갔었죠. 자, 이게 되게 사실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막 물가 상승률 3% 넘는 거는 너무 허구한 날 이제 있는 일이어서. 근데 일본은 원래 그 저물가의 시대예요.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이제 문제고 집값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올라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아무도 안 사요, 집을.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저성장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던 그런 몇십 년 동안 그랬던 경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3%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엄청 치솟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은 real life example 얘기가 끝나고 evaluation은 여긴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것도 개인 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evaluation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근데 이게 it kinda depends on plus what factors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장단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policy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했으면 그 뒤에 하지만 이 policy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애초에 pros and cons를 우리가 위에 메인 리스폰스에서 다 다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또 얘기하는 거는 반복이죠.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왼쪽 걸로 오히려 갔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아까 Marshall Lerner Condition에서 얘기했던 그 PD of exports and imports에 따라서
이 모든 아웃컴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demand for imports가 inelastic 하면은 import가 비싸지는데 볼륨이 못 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게 됩니다, 경제. So you would see a scenario where the negative impacts of cost push inflation would outweigh the positive impacts of improved trade balance.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통 그래서 이렇게 depreciation이 있을 때 policy response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 하고 끝내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를 해가지고 interest rate를 올려요. 그렇게 되면은 currency가 과도한 depreciation이 방지되고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겠지만 문제는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위에 이제 전체적으로 적어놨던 positive impacts from improved trade balance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을 해주는 건데 외우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저도 자주 쓰는 말인데 The government needs to weigh the potential benefits against the cost. 그러니까 장단점을 고려해가지고 careful decision making을 해야 된다 라고 이빨린 말을 해주고 끝내면 됩니다. 이게 글로 쓰면은 진짜로 45분 풀로 다 아마 써야 될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저희가 이제 내용을 다 봤으니까 뒤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 아웃라인 기반으로 썼던 샘플 에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잠깐 이렇게 화면 중지하고 나왔다가 다시 화면 이렇게 스크롤하고 다시 나왔다 할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영상 중지해가지고 읽어보시고 쭉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샘플 에세이부터 봐볼게요. 두 번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샘플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안 썼으면 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틀리거나 아니면 표현이 좀 부족하거나 포인트를 살짝 잘못 표현하거나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진짜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이 쓰는 샘플급의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제 되게 또 잘 쓰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한다고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저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